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했고 이제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한숨만 나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7년 정도 일했지요. 그러다 32에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작은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임대료, 장비 대출금에 직원 월급까지.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점점 단골이 늘고 특수 인쇄 기술도 습득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40쯤 되었을 때는 월 순수익이 4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작은 아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돈도 적당히 벌고 가족도 화목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부터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인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종이 인쇄물 수요가 급감했고 저희 가게 매출도 꾸준히 줄어들었죠. 게다가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등록금 부담이 컸습니다. 큰아들은 의대에, 작은 아들은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두 학교 모두 사립대라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지라는 생각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매 학기 두 아들 등록금으로만 1,000만 원 이상 나갔으니까요. 아빠 의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월 60만 원씩 용돈도 보태줬습니다. 작은 아들도 학교 다니면서 토익 학원, 자격증 준비, 인턴십 준비하느라 바빴죠. 그때 저는 미래를 위한 대비보다 당장 자식들 뒷바라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으로만 납부했고 개인 노후 대비는 거의 하지 못했죠. 전형적인 한국 부모의 모습이었네요. 마침내 큰아들이 의사가 되고 작은 아들도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내와 함께 축하 와인을 마시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독립이 저희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죠. 큰아들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개원을 준비할 때였어요. 아빠 병원 오픈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서요. 망설임 없이 퇴직금 중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작은 아들도 30이 되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으로 5천만 원, 결혼식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즈음 저희 인쇄소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요. 디지털 인쇄와 온라인 마케팅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수의 단골 고객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60이 되자 더 이상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2억 원 정도였는데 두 아들에게 이미 1억 7천만 원을 썼으니 남은 건 3천만 원 뿐이었죠. 국민연금은 25년 가입했지만 최소 금액으로만 납부해서 월 7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 근시안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23평 아파트 한 채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그나마 이 집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활비가 문제예요. 두 내외가 월 78만 원 연금으로 살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내는 골다공증과 고혈압이 있어서 매달 약값으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세나 대출금은 없지만 관리비, 식비, 의료비 등으로 월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65살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경비원 모집합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월급 190만 원. 처음엔 아파트 경비원 자리에 지원했지만 24시간 막교대는 제 건강 상태론 무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서 있기 힘들거든요. 결국 동네 마트에서 주 25시간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일하고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아내도 가까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15시간 월 6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죠. 이렇게 두 사람 수입을 합쳐 국민연금과 함께 월 24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갔더니 담낭에 염증이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으로 150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의 비상금 3천만 원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의 노후 자금은 곧 바닥날 겁니다. 그제서야 두 아들에게 현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큰아들이 월 5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존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요즘은 노인 일자리 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라도 구해서 월 27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경험상 노후 준비는 정말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저처럼 자식 교육과 결혼에 모든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물론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 갔었는데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퇴직연금으로 월 28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식들 지원도 적절히 했지만 본인 노후도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상훈아, 나는 애들 대학 보낼 때부터 학자금 대출 받게 했어. 내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대신 내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공무원으로 30년 일하고 퇴직해서 월 2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젊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요즘은 주택연금도 알아보고 있어요. 23평 아파트를 담보로 월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걸로 아이들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자기 집이 있으니 괜찮겠죠. 지난주에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등록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인쇄소가 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기술에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강사님이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젊었을 때 디자인을 전공했으니 간단한 영상 편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도 많아요. 인쇄소 운영 경험을 살려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큰 며느리가 전화해서 손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님,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봐주시면 월 50만 원 드릴게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돈 받고 내 손주를 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주었어요. 당신, 우리가 손주도 보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할머니들이 손주 돌봄으로 수입을 얻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이틀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수입원을 늘려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불안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도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기자가 많아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다른 지역은 가능하지만 자식들과 멀어지는 게 걱정돼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일 후회되는 건 노후를 위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융 지식이 없어서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불리지 못했고 연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최소한으로만 가입했으니까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얼마 전 동네 도서관에서 노후 재테크 관련 책을 몇 권 빌려 읽었습니다. 이제 와서 배워도 늦진 않겠죠? 아내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마트에서 살 때보다 싱싱하고 돈도 절약된다고 좋아합니다. 우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죠. 여보, 우리 애들한테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위로합니다.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그래도 우리 애들이 효도하잖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서 해외 이주도 고려해봤어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물가가 싸서 적은 연금으로도 꽤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 한 명은 실제로 치앙마이에 가서 살고 있는데 월 120만 원으로 꽤 여유 있게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반대했어요.
당신 나이 들어 낯선 나라에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말에 설득되어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치앙마이에 간 친구가 현지에서 넘어져서 다리 수술을 했는데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인데 그걸 간과했던 거죠. 지난달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네요.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이 계세요. 손호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이 58만 원이라 저보다도 적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해 볼까 했지만 자식들이 경제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세상살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식 잘 키워놨더니 국가 지원은 못 받게 되는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요즘 들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마음이에요. 동네 절에 다니며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있는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인생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자식에게도 돈에게도 과거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식과 돈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2 아들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용돈 봉투를 건네는데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아들아, 너희 살림도 빠듯할 텐데 괜찮아. 아빠가 이제 손주들 봐주면서 용돈도 벌 거니까. 아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너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봐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내도 공감했어요. 그래요. 우리 건강관리 잘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일도 하고 손주들 보는 것도 즐겁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더군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은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야 할 나이니까요. 이제와 깨달은 건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두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취미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즐길 수 있어 다행이에요. 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예전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공유하고요. 지난번에는 그중 한 명이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정보를 공유해 줬어요. 거기서 재취업 교육도 받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의 실패와 후회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에만 올인하지 말고 본인의 노후도 함께 준비하셨으면 해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